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8일입니다. 앞으로 28일 뒤에는 6.25 남침 70주년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기념일입니다. 세계사적 기념일입니다. 왜냐하면 6.25 남침에 우리가 버티었기 때문에 미국이 도와줄 수 있었고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국제공산주의의 확장을 한반도에서 저지했습니다. 그리하여 휴전선 남쪽이 적화된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유의 보루였습니다. 이 자유의 보루인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동서냉전에서 동국공산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동국공산권이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6.25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이 동국공산권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6.25에 버텨내므로서 인류를 구제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한 전쟁입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6.25를 축소 또는 부정하려고, 그 남침을 부정하려고 하는 속셈은 뭐냐?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한다는 문재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죠. 김일성을 존경한다면은 김일성 남침을 저지한 국군, 이승만, 미국, 그리고 일본, 유엔, 서방세계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반공 자유민주 세력을 정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6.25 남침을 저지하는 가장 큰 공을 세운 한국전의 이순신 같은 백선엽 장군에게 국립현충원에, 서울국립현충원에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도 왜 김일성과 싸웠느냐? 왜 존경하는 김일성주의자 신정복이 존경하는 김일성과 왜 싸웠느냐 하는 그런 억하심정의 발로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거대한 반역의 선풍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언론, 그리고 국군,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위원장에 김종인 씨가 이제 취임을 했는데, 취임 직전에 있었던 강연에서 김종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라.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사회주의자냐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보수니 우파니 하는 말도 꺼내지 말라. 더 이상 이념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세계 경제 상황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고 사회 구성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휴대폰으로 국민이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서 야당이 투쟁을 안 해도 사람들이 핵심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불평등, 비민주성 문제 등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다.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일반적 변화가 아닌 엄청난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80세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당연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이 되었습니다. 60세입니다. 이종배 충주 63세입니다. 정책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재선 의원 성일종 의원, 초선의 김미애 당선인,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김연아 의원이 이 비상대책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30대 김병민 서울광진갑 조직위원장, 김재섭 서울도봉갑 조직위원장, 정원석 전 서울 강남을 당협위원장도 비대위원이 되었습니다. 80, 60, 50, 3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이 한 이 이야기는 요약을 하면은 이제는 국민이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념 투쟁하지 말자. 자유, 우파, 보수 뭐 이런 말 쓰지 말자. 오로지 경제 민주화를 밀어붙여서 복지 파퓰리즘으로 한번 이겨보자. 이런 노골적인 선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통합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이념 투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념 투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가지고 성공했다면 몰라도 다 실패했는데 갑자기 통합당이 앞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고 그럼 과거에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했다는 자백 아니냐. 이런 정신 상태의 통합당이 모셔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제 발언은 이 정치 건달의 안하무인적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념 투쟁에서 지면은 자유를 잃게 되는 한반도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이 대치는 무력 대치일 뿐만 아니라 이념 대치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걸고 싸우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념 투쟁에서 지면은 무력 투쟁에서 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세력이 남한의 집권 세력을 부하로 삼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런 세력을 상대로 이념 투쟁 안 하겠다. 오로지 복지 파퓰리즘 경쟁하겠다 하면 이길 방도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타령이라고 토착 왜곡 이런 발언을 하면은 제가 비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념적 투쟁 방식입니다. 우파 세력을 이념적으로 공격하면은 잘 먹히지 않으니까 친일파로 덮어 씌워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세력과 싸워야 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념 투쟁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아마 문재인 정권이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든 자유우파든 그 핵심은 반공 자유민주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분하니까 이제 복지로 승부내겠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문재인 정권의 등장을 도왔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일종의 주술이었습니다. 주술. 그런 주술을 김종인 씨가 한 번 더 부려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우파를 약화시키고 좌파를 더욱 기세등등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통합당은 투표자의 41.5% 지지를 받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이념 무장을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놓고 정책을 개발하되 전술은 유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확실한 사람은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신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 부정이 되고 변절이 되어 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념 무장은 확실하게 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책이나 전술은 유연해질 수 있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서 이념 무장을 확실하게 한 바탕에서 정책 개발을 하고 용감하고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미스터 트롯식으로 파격적인 후보 경선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재미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결사체입니다. 이념 결사체인 정당이 이념을 포기한다면 협회가 되겠다는 겁니다. 협회. 이익 공동체는 그것은 회사죠. 회사. 그러나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념 공동체, 가치관 공동체인데 그런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2022년 대선은 하나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건달의 아나무인적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통합당의 노예 근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참 희망을 접어야 될지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당의 개혁을 중도 좌파, 그것도 뇌물수수로 실령을 선고받은 사람 80대, 그리고 지난 총선 지휘자로서 패전의 책임 있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자신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만 지키고 무사 안일하겠다는 이런 심보를 가진 통합당의 노예 근성은 타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파 진영이 단결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썼던 것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왜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느냐? 김종인 씨는 통합당 패배의 책임자다. 그 일관된 행태는 정통 우파 킬러 역할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좌파적 신념의 소유자이다. 부패 혐의로 실령을 산 전력이 있다. 문재인 정권을 도운이다. 80세는 너무 많다. 정통 보수 세력에 대한 애정이 없다. 자유한국당에 애정이 없다. 통합당은 국민공모 형식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을 생각은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 건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상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politician, 그 반대가 statesman이죠. statesman은 정치가, 정상배. 정상배와 정치가의 차이는 정상배는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정치가는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김종인 하면은 그분이 국가를 위해서 이 일을 했구나 하는 게 저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공직 생활을 했으면은 또 비례대표도 한 5번 했으면은 뭔가 손에 잡히는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한 그것 말고는 별로 기억되는 바가 없습니다. 이 드골이 이 정상배를 잘 정의를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정치인은 주인이 되기 위하여 무슨 행사를 한다. 정치인은 주인이 되기 위해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때 이 정치인이 바로 정상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치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게 드골 말인데 이 말은 정치인 클레망소가 전쟁이란 장군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한 데 대한 일종의 반론 형식이었습니다. 정치인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말한 것도 믿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으면 놀란다. 정치는 기술이고 봉사이지 이용해 먹는 게 아니다. 정치는 현실을 통하여 이상을 지향하는 행위다. 정치에선 조국이나 유권자들을 배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럴 경우에 유권자들을 배신할 것이다. 유권자들을 배신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자세를 가졌던 사람, 한국에 박정희, 이승만 두 사람이 정치가입니다. 스테이트맨입니다. 스테이트맨. 김종인은 폴리티션, 정상배,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정치 건달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 말에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듯이 또 앞으로 김종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될 테니까 정말 앞으로 피곤한 시대가 이미 피곤한 시대지만 더 피곤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